개선 교육 과정 속에 독일 68 교육혁명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지난 5년간 이제 교육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김누리 교수께서 독일 68 한국 865에 점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이 실제로 지금 교과서에까지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지만 그 독일 68 교육혁명이 21세기 독일에서는 사실은 이미 지금 청산되고 있는 철진한 뒷북이다. 이것이 제 발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한민국 학교를 사실 독일 68 교육혁명 사상을 그대로 실천한 학교가 독일 오덴발트 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독일 진보 교육의 상징이자 독일 전 대통령, 그다음에 독일 교육계를 설계했던 헬무트 베크나 이런 쉽게 말하면 김누리 교수가 이야기하고 찬양하는 독일 68 교육혁명이 실천되었던 학교가 바로 오덴발트 학교였는데, 오덴발트 학교가 사실은 진보교육 유네스코 모범학교로 그동안 많이 찬양받아 왔지만 알고 보니까 수십 년간 교사에 의해서 소아성애증 아동강간이 벌어졌고,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는 지옥이었고, 그다음 소아성애자들에게는 천국이었던 것이 폭로되었고, 2010년에 그 불똥이 튀어서 2014년에 독일 녹색당이 소아성애 과거 운동을 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주 위르겐 엘커스 교수, 스위스 주리 대학의 위르겐 엘커스 교수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학적 배후 이념이 이 사태 배후에 있는지를 잘 분석하셨고, 그것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론을 잘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마치 이분들 우리나라 한국 86, 특별히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 운동권이 이제 교육도 정치로 파악하면서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유럽 좌파의 아젠다였던 트랜스젠더, 휴머니즘, 기후위기, 이것이 사실은 급격한 위축과 퇴조를 하고 있다고 2022년 우리 글로벌 좌파 또 스스로 은폐된 공산주의자 마오이스트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슬라보의 지적이 2022년 EBS 방송에서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교과서에 뒤늦게 뒷북치듯이 반영되고 있는 이런 페미니즘이나 젠더, 성소수자 이런 담론들이 유럽에서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글로벌하게 이 김누리 교수나 이런 분들 한국 862 시도하고 있는 독일 68 교육혁명은 글로벌 뒷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라고 얼마나 지난 5년간 김누리 교수께서 교육계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래서 건전한 성교육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춘기 이후에 꼭 필요한 그런 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정치교육으로서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되고 있다. 독일 68 교육혁명 김누리 교수. 이게 보면 우리나라 이 교육과정 시안에 보면 포괄적 성교육, 독일 68 성정치, 사회주의 성정치,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유럽에서는 이미 저물고 있고, 아까 우리 오전에 미국 상황을 잘 말씀하셨는데 위르겐 엘커스 교수도 오셔서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비판하면서 지금 오히려 미국이 문제고, 유럽에서는 이 포괄적 성교육이나 조기 성교육이 최근에 급격하게 위축되어서 퇴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덴발트 학교 사태 때문이라고 위르겐 엘커스 교수가 잘 증언해 주셨어요. 오히려 미국의 주디스 버틀러와 같은 이런 행동주의 철학자들, 지금 미국 상황이 더 좀 심합니다. 얼마나 심하냐 하면 2021년에 그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독일 68, 프랑스 68이 본래 원조거든요. 포스트 모던, 성정치. 근데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2015년 이후로 마르쿠제를 이제 구루로 삼아서 이 미국에서 나오는 인종, 젠더, 소수자 담론이 역상륙해서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작년에 2021년에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미권이 더 문제고요, 미국. 하지만 정작 이런 사상의 원조였던 독일 68, 프랑스 68의 어떤 고향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많고 특별히 아동 강간, 소아성의 문제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 핫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을 반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사실은 오히려 더 미국이 뒷북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독일 68 소아성의 운동의 가거사 청산이 대세고요. 2014년 독일 녹색당에, 여기 보면 독일 녹색당이 그 자체 제정한 보고서거든요. 여기 보면 아웃아르바이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산되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이런 사상들이 청산되고 있는 이 사상이 마치 진보적인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인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교과서에까지 반영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청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면 마치 이것이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뒷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오덴발트 학교 12명의 아들이 그 교사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서, 아동 강간을 당해서 자살을 했고요. 900명의 그 아동 강간, 성폭행, 폭력의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이 학교의 배후에 리하르트 폰 바이제커 독일 전 대통령, 헬무트 베커, 더 깊이 가면 이제 그 독일을 20세기 후반에 독일을 재건해서 일종의 동성애 국가론을 플라톤의 국가론에 기초해서 주장했던 슈테판 게오르게와 그의 학파가 존재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전에 게오르게 학파가 있었다는 사실을 위르겐 엘크스 교수가 우리 기독교 학술원 강의에서 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비판은 조기 성교육은 사실 소아성의 운동의 핵심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운동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태생적으로 소아성애적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아성애적인 사상, 소아성애라는 것은 성인과 소아의 섹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소아의 성욕을 인정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소아성애 운동입니다.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 소아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소아성애, 그다음 프로이트의 소아성애 사상, 소아성욕, 이 소아성욕이 이론적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독일 68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하죠. 이런 사상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까지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 김두리 교수는 이제 학생연애를 주장하잖아요. 학생연애, 학생들도 너희들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념은 이미 독일 녹색당이 소아성애 운동을 하면서 주장했던 개념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 그런데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자기결정권은 학부모들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이것은 독일 68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그 독일의 반더포겔 운동이라든지 그 독일 낭만주의 성소수자 학생 운동에도 이미 있었고, 발트 베냐민의 스승인 구스타프 휘니켄 같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네. 깊이 있는 여하튼 청산, 아우프아르바이트, 성산되고 있는 이런 사상을 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교과서에까지 반영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철진한 독일 68 성교육 사상을 대한민국에 강요하지 말라. 김두리 교수는 뒷북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위르겐 엘크스 교수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르겐 엘크스 교수가 오덴발트 소아성애 사태 이후에 독일어권 조기 성교육과 포괄적 성교육 운동의 급격한 위축과 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교육학자로서 명백하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68은 사실 독일 68 사상이에요. 독일 68 김두리 교수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이데올로기적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고, 한겨레, JTBC 뭐 이런 쪽에서 지난 5년간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배후 농객, 정권적인 농객과 사상의 이데올로기를 반박하지 않고서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21세기 청산되고 있는 독일 68 교육혁명, 여기 보면 이 책의 부제 위르겐 엘크스 교수 이후에 내년에도 국제학술대회가 벌어진다면 저는 이제 위르겐 엘크스 교수가 추천했던 마이케 소피아 바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인데요. 이 교수의 책의 부제가 어떻게 독일 68은 교육학을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한나 아렌트가 이미 이제 이 독일 68이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로 파악해서 아동들에 대한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나 아렌트가 이미 비판한 바 있거든요.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 성교육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치 교육을 하고 있고요. 독일 68의 이런 성교육 사상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성애 사상은 독일 낭만주의 노발리스까지 올라갑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조기 성교육은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위한 교육 독재예요. 교육 독재라는 개념이 독일에서 나옵니다. 교육 국가라는 개념도 독일에서 나오고요. 교육을 어떤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교육의 정치화 문제. 뭐 헬무트 켄트와 김누리,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김누리 교수께서 보면 아드로 20세기 후반의 독일은 아드로노의 국가라 할 정도로 테오도 아드로노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과 비판 교육 이론의 핵심 철학자였거든요. 근데 위르겐 얼케스 교수가 와서 마셔서 잘 분석했던 것이 뭐냐면 아드로노 자신이 소아성애는 가장 강력한 금기라고 주장함으로써 이후에 독일 68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의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많이 국내에 안 알려져 있고 김누리 교수 마치 아드로노의 국가로서의 독일을 많이 찬양하고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소아성애 성애적 사상의 뿌리는 매우 깊다, 매우 독일적이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68의 소아성애적 안티파 이런 사상이 지금 교과서까지 성소수자 탐론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68은 소아성애를 안티파시즘을 위한 위대한 행위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소아성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틀러와 아이히만과 같은 권위주의적 인격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반권위주의적 비판 교육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독일에서도 지금 저물고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독일 교육학 학회에서 그 학회 이 공식 저널에서 이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를 직접 다뤘어요. 그러니까 독일 교육학 학회에서 오덴발트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아성애 사태를 다룰 만큼 이미 이제 이런 그 소위 독일 68 조기 성교육 사상은 소아성애적 아동 강간의 문제로 독일에서 이미 저물고 있어요. 뒷부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교육도 정치 한나 아렌트의 독일 68 신자파의 교육의 정치화와 아동 세뇌 교육을 이미 한나 아렌트가 잘 비판했고요. 한나 아렌트의 아동들에 대한 세뇌 교육, 독일 68의 소아성애적 조기 성교육의 그루밍을 잘 비판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책은 50년간의 재교육, 어떻게 독일 68은 50년 동안 독일에서 쉽게 말하면 재교육을 해가지고 쇠뇌를 했어요.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한 거죠.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2010년 오덴발트, 2014년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이 비자발적으로 폭로되면서 급격하게 대조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아동 강간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독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뭐 헬무트 켄틀 이런 교수들 다 소아성애적인 비난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위르겐 얼케스 교수가 저하고 사담을 통해서 잘 증언해 주셨어요. 독일에서는 이제 이런 사상을 지시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다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소아성애자들과의 네트워크, 학문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유럽에서는 이제 한물 가고 퇴조하고 있는 사상. 뭐 물론 문제는 이제 미국이 약간 지금 행동주의, 미국 지금 대학이 문제예요. 급진 좌파와 안티파에 장악돼 가지고 대학의 학문의 자유, 교수들이 제대로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만큼 그것은 미국의 독특한 현상이고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이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폭력의 문제, 소아성의 문제, 유럽은 훨씬 21세기 유럽은 진정이 되었고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성적 쾌락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21세기 독일 성교육에서도 이제 주요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성소수자가 이제 보니까 가장 많이 부각되었더라고요. 성소수자 운동과 담론과 철학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런 희생자 의식 그 논리, 희생자 정치학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수자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소수자 운동과 심지어 독일 특유의 동성애 국가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에로틱하게 만들려는 명백하게 어떤 정치적 기획을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발트 베냐민이 이미 이제 에로티시 에어지응이라고 에로틱한 교육을 주장하거든요. 교육의 에로틱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독일 낭만주의 에로스는 정상적 에로스가 아니에요. 퀴어스러운 에로스, 정상성에 도전하는 에로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소수자로서 성소수자를 묘사하는 이런 희생자 의식 문화나 희생자 의식의 논리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독일 낭만주의 이후에서 나오는 쉽게 말하는 스테판 게오르기의 동성애 국가론 자체를 플라톤의 국가론에 기초해서
야,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전에 게오르기 학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고요. 여기 이제 게하이메스 도이чл란드라고 비밀 독일 사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동성애적, 소아성애적, 남색적 엘리트층을 그 어떤 초석으로 해서 20세기의 독일을 비밀 독일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재건하겠다는 사상을 가진 슈테만 게오르게가 20세기 초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게오르게 학파에 보면 아도론도 포함되고 독일 전 대통령도 포함되고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오덴발트 학교의 소아성애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독일 육파과 게오르게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 아도르노,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의 제도권의 행진을 통해서 독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까지 장악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주의 운동이니까 국제단체까지 진출해가지고 UN, 유네스코까지 진출해서 글로벌 성혁명, 더 나아가서 이제 노발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계의 낭만주의와 로만티지rum der Welt,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계의 낭만주의와는 사실은 세계의 키우합니다. 세계의 히피야. 아이들을 히피처럼 만들어야 사회주의적 유토피아가 나온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 이건 그들의 정치 논리일 뿐이지 우리는 더 큰 어떤 글로벌한 교육학적 기획과 음모론이 그 음모 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적해야 되고요. 슈피겔주의에서 이를 다뤘죠. 이게 두 번째가 슈테판 게오르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하튼 독일 유력 저널 슈피겔주의가 이 오덴발트 학교에서 도대체 어떤 사상에서 이런 소아들이 만약에 그냥 어떤 성적 일탈이었다고 하면 문제가 덜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학적 철학에 기반해서 소아성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슈테판 게오르게입니다. 여러분들 발키리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영화가도 연관이 되고요. 막스 베이버의 책도 이 슈테판 게오르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톤의 국가과 남색에 기초한 비밀 독일, 이게 일종의 동성애 국가론이에요. 게오르게 학파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아드론도 포함됩니다. 발트 베냐민도 게오르게 학파고요. 네, 독일 전 대통령 게오르게 학파로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헬무트 베커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무트 베커가 사실은 독일 비판 교육 이론을 아드론과 함께 기획을 하죠. 네, 이런 사상을 또 김누리 교수가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김누리 교수가 보니까 여하튼 배우에 있어요. 지금 이런 교육의 어떤 에로티카, 반근위주의적 교육혁명, 사실은 반근위주의적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근위주의적이었고 사무라이적이었고 스파르타적이었고 상당히 지배적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네스코 국제기구에 진출해서 5세부터 자유교육을, 만약에 기독교계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이게 원하는 대로 갔단 말이에요. 우리 교과서도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글로벌한 새로운 어떤 비판적 흐름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해가지고 막아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교육학제로서 여기 보면 우리 한길사에서 나온 교육학의 거장들 대부분, 여기 보면 발트 베냐민에서 성인 구스타프 휘니켄 이런 사람이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들이에요. 상습적인 소아성애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교육학적 이념으로 교육학적 애로서 굉장히 독일적 개념인데, 이런 교육학적 이념에 기초해서 소아성애를 했어요. 아동 강간을.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우리 교과서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이고, 발트 베냐민 에로틱한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트 베냐민은 주디스 버틀레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발트 베냐민 교육학적 에로스. 여기 여하튼 마르쿠스도 에로스와 문명하고, 프로이드도 에로스와 따노도 이야기하고, 이 독일 낭만주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 에로스를 이야기하는데, 네, 세계의 낭만주의와 히피와 키우하고요.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위르겐 하버마스도 독일 68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떠난 사람이고요. 문화 막시무도 결별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철학자 페터 슬로트다이크도 21세기 넘어오면서 비판 이론의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김누리 교수나 이분들은 비판 이론이 마치 독일에서 지금 마치 주류 담론인 것처럼 기만하고 있거든. 아니에요. 독일에서 이미 접을고 있어요. 네, 주류 철학자들을 소개하잖아요. 예, 급진 좌파에 정복당한 미국 대학의 학문에 쌓여, 네, 지금 미국이 오히려 더 문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구 대학의 새로운 신성, 지금 이 소수자 담론, 특별히 소수정에서 성소수자가 새로운 신성과 존엄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김정은과 같은 새로운 존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이 교육학에서 성소수자가 이렇게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존엄과 같은 신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희생 빅티무드 컬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국 대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미국 이런 어떤 논리가 미국 대학을 점령했다고 미국 내에서 이제 비판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소수자를 마치 존엄처럼 이야기하는 것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그래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지금 주디스 버틀러, 슬라보이 지제 이런 사람들이 글로벌 좌파의 핵심 농객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은 헤게모니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그들의 정치 논리일 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